네 번째 볼게요. 자, 몰수 요건. 48조 법조문 가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할 것. 속하지 아니해야지 몰수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반대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할 수 있어요? 몰수가 안 되는 거죠. 그 예로서 여기 제3자 X. 제3자가 바로 범인 이외의 자잖아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가 안 돼요. 국가나 공무소도 범인 이외의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공무소 소유도 몰수가 안 돼요. 즉 임자가 있는 물건은 몰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볼게요. 부실기재된 등기부 밑줄짝, 등본 밑줄짝, 가호적부 밑줄짝, 공문서 밑줄짝, 국고수포 밑줄짝 전부 다 누구 겁니까? 국가 공무소 거잖아요. 그렇죠? 매각 위탁을 받은 요청이니까 위탁자 거죠. 그 다음에 타인 밑줄 그으시고 타인 밑줄 그으시고 차형 밑줄 그으시고 피해자 소유 밑줄 그으시고 전부 다 임자가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몰수가 안 돼요. 판례 볼게요. 작물을 매각하여 얻은 금전인데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 그렇죠? 피해자, 임자 있는 물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몰수가 안 돼요. 부동산 등기부 세무 치시고 공무서 거잖아요. 공무서 것이기 때문에 몰수가 안 돼요. 다음. 자,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라 했으니까 공문서죠. 공문서. 또 공문서니까 공무서 거죠. 공무서 것이니까 몰수가 안 돼요. 그게 허위 내용이든 진실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임자가 있는 물건은 몰수가 안 돼요. 자, 그 다음 군대 PX, 군대 매점입니다. 군대 매점에서 공무원인 군인이, 그쵸? 그 담당 군인이 있어요. 그 군인이 그 권한에 의해서 작성한 월간 판매 실적 보고서 요거 세무 쳐보시고 누구 건가요? 그 육군 부대 소유이기 때문에 임자가 있는 물건이죠. 그래서 몰수가 안 돼요. 5번을 가보시게 되면 실제로는 처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고 했을 때 처명의 세무 쳐보시고 쳐도 타인이잖아요. 타인이기 때문에 역시 몰수가 안 되고 피고인이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게 도박 자금으로 금원을 대여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금원을 대여를 했다. 이 돈 누구 건가요? 돈 누가 빌려줬어요? 다른 공동 피고인들이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이 돈은 그 공동 피고인들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몰수가 안 돼요. 금괴 밀수 중에 인도받던 찰나에 바닷물 속에 던져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바닷물 속에 던져버렸다. 세무 쳐보시고 이건 뭐죠? 아직 피고인들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건이라고 볼 수가 없대요. 던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피고인들 소유 점유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몰수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됐고 별표되어 있는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첫 번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가 안 된다 했죠. 그쵸?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게 바로 몰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게 누구 거예요? 범인 거. 그 다음에 주인이 없는 거, 임자 없는 거, 무주물. 그 다음 금제품 있죠? 금제품. 이건 어느 누구의 소유라고도 볼 수 없잖아요. 금제품. 소유자가 불명한 거, 소유자가 있더라도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 거, 이런 것은 몰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익혀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밑에 판을 가볼게요. 이거 별표 쳐보세요. 무지 잘 나와요. 자, 범인의 소유물은 몰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범인 속에는 공범자도 포함된다. 공범자도 동그라미 치시고. 됐어요? 공범자 것도 포함된다. 그 공범자는 소추 여부를 불문합니다. 소추 여부를 불문한다. 그래서 밑에 가보시면 기소 중지된 자의 소유물도 몰수가 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 공범이라고 했잖아요. 공범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이건 뭐죠? 총론 시간에 배우는 거죠? 임의적 공범입니다. 여기 뭐죠? 필요적 공범이죠. 그래서 공범이라고 하면 임의적 공범이든 필요적 공범이든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몰수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권 해당성, 위법성만 갖춰지면 되죠. 책임을 같이 할 필요가 없죠.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한다고 국한된다고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 요 행위가 뭐예요? 요 행위가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까지만 갖춰지면 행위가 충족되잖아요. 요 행위까지만, 즉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까지만 하면 공범이 충족됩니다. 그쵸? 공범이 반드시 유죄의 죄책이라고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책임은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됐고, 그 다음 밑에 2번 판례 가보시게 되면, 자, 을과 공범 관계 있대요. 분명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범인 속에는 공범자가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을과 공범 관계에 누가 있어요? 갑이 있잖아요. 갑 있으면 이 갑으로부터 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 자, 밑에 다음 페이지. 회사의 기관이래요. 피고인이 회사의 기관이래요. 그럼 뭐예요? 대표이사는 임원급 되겠죠. 임원급. 그렇죠? 그 사람 피고인이 회사의 기관으로서 외국환 등을 수수하였대요. 수수하였고 그 권리가 회사에게 귀속된다 할지라도 피고인 동그라미. 피고인이 누구라고요? 회사의 기관이에요. 이 기관으로부터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 등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이사 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밑에 나왔죠. 피고인이 누구예요? 피고인이 여기 회사의 대표이사라고요. 이사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의 기관이라고요. 3, 4번을 묶어보세요. 그래서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갑 회사에 귀속된다. 왜도 위 회사에 귀속된다 그랬죠? 한다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빨간색 피고인 동그라미. 피고인이 누구라고요? 대표이사라고요. 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나 수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3번 소유권 귀속의 판단 시기는 판결 선고시입니다. 그리고 몰수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공부상의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권리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랬는데 그게 밑에 나와 있어요. 밑에. 그래서 관세법상의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빨간색으로 권리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공부상의 명의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 틀려요. 자,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참고로 받으시고요. 자, 효과 갑니다. 자, 몰수 효과는 국가에 귀속되죠. 국고에 귀속됩니다.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자,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해서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친다. 소지가 뭐예요? 점유죠, 점유. 점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점유권만을 박탈하게 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제3자의 소유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점유권만 뺏어가지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밑에 판례 보세요. 그 제3자가 소유자로서 국가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소유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일단 수사기관에서 잠시 점유를 하고 있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쵸? 소유자를 찾아보겠죠. 수사관들이 수사기관에서 소유자를 물색을 해보겠죠. 그래서 물색을 해서 피해자가 나타나서 이게 당신 물건 맞느냐라고 하니까 내 물건 맞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려주세요. 이렇게 반환 청구를 하면 그 피해자에게 소유자에게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지 몰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해서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즉 판결이 날 때까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결의 효력이 몰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잠시 수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나타나서 돌려달라고 하면 그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점유권 박탈에 그치는 것이지 소유권 박탈이 아닙니다. 자, 됐고. 자, 다음. 자, 수사기관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 몰수용을 선고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죠? 피압수자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라면 소송을 통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거 봤습니다.
상대방을 볼게요. 이게 더 중요해요. 상대방을 볼 텐데 노트 펴볼게요. 노트는 88페이지. 자, 1번 그림을 봅니다. A가 업자인데 공무원 B가 공무원입니다. 적지 마시고. 자, A가 공무원 B에게 1억을 전달을 했습니다. 사각 박스에 넣어서 전달했어요. B가 받자마자 그대로 돌려줬어요. 1억이란 돈 누구한테 가 있죠? 난 사리를 취한 적 없어요. 그대로 돌려줬다고요. 그래서 이 1억이란 돈은 A가 갖고 있습니다. 자, 이때 몰수 추징의 상대방은 누군가요? 누구로부터 몰수나 추징을 해야 되는 건가요? B가 아니라 A가 되죠. 그래서 A로부터 몰수하거나 A가 그 돈을 쓰고 없다면 추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됐죠? 그래서 다시 교재로 와서 보시면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반환하였다가 아니라 오타 나왔습니다. 오타가 나왔는데 이 반환을 지워버리시고 이것을 보관이라고 바꾸세요. 보관.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나요? 그럼 파란색 글씨로 보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례자에게 그대로 반환했습니다. 그랬을 때 누구로부터 몰수 추징한다? 증례자로부터 몰수 추징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빨간색을 드시고 그대로 보관 동그라미 쳐보시고 증례자에게 반환 밑줄 그시고 그랬을 때 누구다? 옆에 증례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뭐예요?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수뢰자로부터 몰수 추징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노트를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2번 그림 갑니다. A가 공무원 B에게 1억을 전달했어요. 자, 공무원이 1억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소비했어요. 1억 받은 돈을 소비했다고요. 또는 예금했다고요. 입금했다고요. 이 입금이 자기 명의든 타인 명의든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했든 상관없어요. 이 소비했다, 예금했다, 입금했다 또는 상관에게 또다시 뇌물로 갖다 바쳤다. 돈을 받은 돈을 차량 운영비를 향해 썼다, 숙식비를 썼다, 뭐 애들 학원비를 갖다 썼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비 일정이거든요. 소비 일정이기 때문에 누가 소비했어요? B가 소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몰수 추징의 상대방은 누구다? B다는 거예요. B로부터 몰수하거나 혹은 소비하고 없다면 추징하면 됩니다. 그 소비한 것만큼의 액수를 추징하면 되는 것이에요. 됐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A가 B에게 1억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B가 알았대요. 내가 당신 요구대로 들어줄 테니까 보는 눈도 있으니까 나한테 주지 말고 저쪽 가면 저기 이제 3자가 있다는 거예요. 3자. 그 3자한테 뇌물을 이렇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1억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제3자가 누군가 하면 자기의 몸종이야. 몸종. 사자. 몸종. 또는 자기의 대리인. 자신의 채권자. 자신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뭐 노부모들. 그쵸? 뭐 등등. 또는 가족이라든지 처자식이라든지. 그쵸?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 제3자가 받는 것이나 내가 받는 것이나 뭐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잖아요. 내가 받으나 제3자가 받으나 쌤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거의 동일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를 할지라도 누구로부터 몰수 추징한다? 제3자는 아니죠. 제3자로부터 몰수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공무원인 B로부터 몰수 추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자, 상대방이 수뢰자니까 세무 쳐볼게요. 파란색으로 1번 가보시면 수뢰자가 수표를 뇌물로 받아서 이를 소비했죠. 소비의 주체가 누군가요? 수뢰자잖아요. 소비 세무 쳐보시고 그래서 마지막 줄 가보시면 수뢰자로부터 그 쓴 만큼의 돈을 추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2번도 보시면 소비했죠. 소비해서 나서 그에 상당한 물품을 반환했다 할지라도 소비의 주체가 수뢰자였기 때문에 수뢰자로부터 이를 추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금했다. 밑에도 예금했다는 거죠. 입금했다. 밑에 입금했다. 누구 명의든 상관없어요. 자기 명으로 입금했던 뭐 제3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 타인 명의 계좌를 입금했던 간에 역시 예금도 소비 일종이기 때문에 수뢰자로부터 예금한 돈만큼의 액수를 추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판례. 피고인들이 뇌물로 받은 돈을 그 다른 사람에게 다시 뇌물로 공유했죠. 이때 다른 사람은 누굴 말합니까? 상관이겠죠. 역시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이때 다시 뇌물로 공유했다는 것도 소비 일종이기 때문에 이 뇌물 공유한 액수를 이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받은 돈을 어떻게 썼습니까? 숙박비, 세무, 차량 운영비, 세무, 소비 일종이기 때문에 수뢰자로부터 추징한다는 것이죠. 다음. 자, 8번부터 11번까지를 묶어보시고. 자, 이거 강론 공부하신 분들 제가 강론 시간에 똑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총론부터 들으신 분들은 강론에도 나옵니다. 자, 독자적 판단 세무, 독자적 판단 세무, 독자적 권한 세무, 그 밑에 독자적 판단 세무.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소비의 일종이다. 소비의 일종이다. 지 멋대로 썼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받은 돈을 지 멋대로 독자적 판단하에 지 멋대로 쓴 거, 이것은 소비 일종으로 봐요. 그래서 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쓴 돈도 추징의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만큼을 추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밑에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자, A가 있고 여기 공무원이 있어요. 그래서 1억의 뇌물을 전달하게 되는데, 자, 이 전달하는 취지가 1번 너 다 먹어라. 1억 너 다 먹어라. 이렇게 이런 취지로 1억의 뇌물을 줍니다. 근데 공무원이 이 돈을 받아서 다 먹었어요. 그쵸? 근데 다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상관에게 혹시 뒷일이 좀 두렵잖아요. 뒷일이. 그래서 상관에게 입막음 좀 하자고 싶어서 이 사람이 받은 돈 1억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1천만 원을 역시 뇌물로 갖다 바쳤어요. 요것은 뭐죠? 이 A가 시킨 거 아니에요. A는 분명 나한테 주면서 니 다 먹어! 이랬습니다. 그랬을 때 요 1억을 갖다 준 것은 나의 독자적 판단, 이 담당 공무원의 독자적 판단하에 갖다 준 거죠. 이것은 뭐예요? 소비 일종이라니까. 소비의 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담당 공무원은 얼마를 몰수 추징당합니까? 분명히 이 업자가 나한테 돈을 주면서 니 다 먹어 했잖아요. 따라서 뭐다? 이 사람은 1억이죠. 1억. 1억에 해당하는 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면 된다. 이런 말이. 그래서 1천만 원은 소비 일종이니까 추징하겠죠. 9천을 갖고 있다면 9천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9천은 몰수하고 1천만 원은 추징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합계가 얼마다? 1억이다. 1억. 1억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 상관은요? 상관도 공무원이잖아요. 상관은 1천만 원을 몰수나 추징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례 볼게요. 뒤에 나올 텐데 이건 2번은 여기 없고 저 뒤에 감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사례는 뭔가 하면 A가 공무원에게 1억을 주면서 A의 뜻이 있어요. A 뜻이 있어요. 그 뜻에 따라서 이 공무원이 일 처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야, 너가 9천 먹어라. 그리고 상관에게 입막음조로 1천을 줘라. 이렇게 처음부터 A가 공무원에게 돈을 주면서 아예 몫을 정해줘요. 너 얼마 먹고 상관 얼마 먹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무원이 알았대요.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이 A의 뜻에 따라서 공무원이 상관에게 주는데, 이건 독자적 판단 아니에요. 공무원의 독자적 판단에 주는 것이 아니라 A가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에게 1천만 원을 줘요. 1천만 원을. 자, 그랬을 때, 자, 이때 공무원은 얼마?
9천이죠. 9천. 9천만 원을 몰수나 추징당하면 돼요. 그쵸? 원래 1천만 원은 내 몫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 똑같이 상관은 어떻게 됩니까? 상관은 똑같이 1천만 원에 대해서 몰수나 추징을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 하면 자, A가 나한테 분명히 1억 줬는데 그 공무원이 그것을 내 멋대로 독자적 판단하에 상관에게 주었다면 그것은 소비 일종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A는 받은 돈 전체에 대해서 몰수나 추징을 당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A가 나한테 돈을 주면서 어떤 뜻에 따라서 나한테 전달해 준 것이라면 나는 그 뜻에 따라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나는 받은 돈에서 전달한 돈 뺀 나머지 그쵸? 뺀 나머지 9천만 원에 대해서만 몰수증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2번은요. 저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 보시게 되면 1번 독자적 판단하에 따라서 경비로 사용했죠. 그러면 소비 일종이기 때문에 이 경비 상당액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추징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경비도 그렇고 밑에 9번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0번 독자적 권한에 있던 것을 사용했다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독자적 판단하에 따라서 실험 비용을 썼다 했을 때 이 실험 비용도 받은 사람으로부터 추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번은 노트에서 말씀드렸죠? 노트에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주지 않고 제3자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제3자가 사자, 대리인, 채권자, 생활비 수령자인 것처럼 공무원과 동일시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으로부터 몰수나 추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봐보시게 되면요. 자, 보세요. 다른 사람이 받았죠. 제3자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제3자가 누구다고요? 파란색으로 사자 세모, 대리인 세모, 생활비 부담하고 있는 사람 세모,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준 거죠. 채권자에게 세모, 사회통념상 공직자가 받은 것과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쵸? 이 사람이 받으나 내가 받으나 매한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마지막에 공직자로부터 몰수 추징한다. 즉 수뢰자로부터 몰수 추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